서대문구의 라디오 사랑방,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서대문 FM 초대석 7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첫 곡 듣고 올게요.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이긴 우린 싫어요. 신문에 TV에 월급 봉투에 아파트 담벼락보다는 바다를 볼 수 있는 창문이 좋아요. 낑깡밭 195 감귤도 우리 둘이 갖고 봐요. 정말로 그대가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 밤 하늘 아래로. 떠나요 둘이서 힘들 게 별로 없어요.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그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지쳤잖아요. 술집에 카페에 많은 사람에 도시의 침묵보다는 바다의 속삭임이 좋아요. 신혼부부 밀려 똑같은 사진 찍기 구경하며 정말로 그대가 재미없게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 애가 살고 있는 곳. 도시의 침묵보다는 바다의 속삭임이 좋아요. 신혼부부 밀려 똑같은 사진 찍기 구경하며 정말로 그대가 재미없게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 애가 살고 있는 곳. 네,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밤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서대문 FM 초대석 7번째 시간이죠. 저는 장수정이고요. 서대문 FM 초대석은 매주 2분의 초대 손님 모셔서 사는 이야기, 활동하는 이야기 나누는 방송입니다. 이제 알고 계시죠? 네, 서대문에서 살고 또 활동하는 많은 분들이 서대문 FM 초대석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게 될 거고요. 언젠가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이 출연하실 수도 있다. 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손님 모시겠습니다. 이걸 소개를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백년 근린공원 파크골프장 조성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신 김희철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직함으로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 예, 플레임이 너무 길죠? 네, 네. 깁니다. 네. 네. 직접 네, 본인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비대위 집행위원장을 맡은 김희철이고요. 뭐 하는 일은 그 판타 시큐리티라는 곳에서 그 시스템 보안 엔지니어링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직함은 기신데 네. 소개는 짧네요. 뭐 더 소개가 필요한가요? 네, 네, 네. 네. 그 어디 그 사는 곳은 그러면은 백년. 백년 근린공원 그 네. 앞에 네. 그 청년미래 공동체 주택이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고요. 그러시구나. 예, 예. 네. 저희 집 앞 공원입니다. 거기가. 그렇군요. 네. 네. 이번에 아주 수고가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뭐 네. 계속 보고는 있었는데 네네네. 사실 이렇게 직접 뵐 기회가 없어서 예. 네. 처음 뵀습니다. 네. 그동안 아주 고생 많고 많은 일을 네. 겪으셨는데 네. 조금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짧게 조금 길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좀 네네네. 상황을 시간이 설명해 지금 주시죠. 제 소개 때문에 많이 남았죠. 네, 많이 네. 남았습니다. 네. 그 백년근린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구청장 차담회에서 건의사항으로 진행된 그 체육시설 사업인데요. 사실은 그 지역 유지들하고 정치인들 몇 명, 구청장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구의 일반적인 절차를 진행을 하지 않고 약식 진행으로 사업 진행을 해서 무리가 된 사업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네. 쉼터를 앗아가려고 하는 그 일부 스포츠 동호인들의 욕심과 그리고 그들과 약속돼 있던 사업을 강제적으로 진행하려던 구청장의 야욕을 한번 막아선 그런 반대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또 보고 또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네. 그 과정이 이제 한 100일 정도라고 얘기 들었는데 네네네. 처음에 언제 좀 알게 되시고 그랬는지. 처음에는 제가 그 4년 전에 네. 지역 사회 일을 몇 가지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역 시민분이 저한테 직접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걸 왜 저한테 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행정 절차부터 시작해서 자료 조사 시작했고요. 네. 그거는 아마 작년 한 9월경 정도였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자료 준비는 이미 한 2-3달 정도 한 상태에서 구청에 항의 민원하고 기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들은 했었는데 네네. 사실 이 묵과되다 보니 주민 차원에서 운동을 일으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저희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저러한 사안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홍은이동 주민들 포함해서 서대문구 주민들에게도 알리는 그런 운동을 시작을 했죠. 예. 그게 언제쯤인가요?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봄, 초봄? 초봄 네, 정도. 초봄 정도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준비를 하고 매주 일요일 2시마다 모이는 걸로 결정이 된 게 네. 초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좀 간헐적으로 나가긴 했었는데 사실 뭐 일정 공지나 이런 부분이 뭐 다들 생업에 위존하다 보니 네네. 어려웠었는데 이제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다는 판단하에 그래도 이제 휴일 중에 하루를 희생을 해서 이걸 좀 알리고 그리고 그 주민들이 사랑하는 공간을 좀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확고적으로 들어서 이제 그때 비대위 결성이 한 12분 정도로 시작을 했었는데 네네. 이제 진행하면서 이제 집회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을 때는 뭐 60-70분 그렇게 넘어서면서 이제 좀 많이 알려지고 이 인근에서 백년산 사랑하시는 서대문구 주민분들이 그 인근의 경유지인 저희 공원에 들리셔서 네. 직접 서명도 다시 해주시고 땀 흘리고 뭐 이렇게 해서 집에 빨리 가고 싶으실 텐데 네. 일부러 거기까지 돌아오셔가지고 사인해주고 가시고 뭐 그런 여러분들의 도움들이 많지 않았나 뭐 그래서 잘 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또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은 종종 이제 뭐 홍제동 소식이나 네네. 이런 거 전할 때 네. 아마 라디오에서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일요일마다 모임하고 있다는 거나 이런 것들은 네네네. 종종 저희 또 DJ 분들이 이야기해 주시고 예, 많이 그러셨거든요. 예, 예. 예, 초봄부터 시작해서 이제 네. 계속 이제 일요일마다 예, 모임 하시고 예, 예. 그거를 얼마나 하신 거예요? 최근까지도 하시고 계신가요? 저는 일단은 그 감사 청구 결과 보고서가
이번 주에 나왔어요, 사실은. 네, 네. 예,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감사 조사관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네. 이제 그 피드백 받으면서 네, 네. 이제 결과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들 전해 듣고 이제 이거를 감사위원회 측에서도 되게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잘 됐다라는 축하 인사는 방금 전에 나누고 왔고요. 네. 네, 감자 청구 팀장님, 조사관님, 뭐 심의위원회 계신 위원님 몇 분 이렇게 축하 전화 해주셨고요. 지금 네. 뭐 이번 주에 나왔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네네. 8월 초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서 네네네. 8월 초에 나왔죠. 예, 예, 그래서 그쵸. 8월 4일입니다. 지금 녹음하는 네네. 시간이. 네네네. 그래서 오늘 언론 보도도 됐고 네. 그렇습니다. 신문에도 실렸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네.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 마무리로 과정에서. 그 네. 인터뷰를 뭐 경향신문 쪽하고도 했고 이제 네. 뭐 보이는 쪽하고도 뭐 접견이 있었으나 그거는 제가 좀 네, 보이는 쪽, 굳이 보이는 쪽. 네, 그렇죠. 네, 아. 뭐 공중 그런 쪽이겠죠. TV에서.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사실 그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아직 서대문 구청장이 사업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철회 요청을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지금 뭐 기관 경고가 내려졌다고는 하지만 네, 아직도 뭐 대상지 변경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과연 언론에 나가서 이걸 공표하는 것이 맞나 뭐 이런 입장도 있고 사실은 그거는 이제 사실관계가 좀 다른 거잖아요. 저희 지역만 대상지에서 철회가 됐을 뿐이지. 그렇죠. 파크 골프장 네. 자체가 취소된 네, 그렇죠.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주민감사 청구 결과 네네.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왔죠? 제가 한번 직접 설명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 그 주민감사위원회에서 그 감사 청구 결과 내린 그 사항은 감사에서 뭐 최고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기관 경고가 나왔고요. 네, 네. 서대문구청 전체 결과 보고가 나왔고 네. 뭐 사항으로 보면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11조 네, 이 11조라고 하는 건 이 편성 면적이 네. 그 원래 지금 그 체육시설 관련 면적이 20%를 초과하면 안 되게 현행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네네. 이제 이걸 무시하고 네. 지금 서대문 같은 경우는 그 공원일몰제 시행 이후에 35.3%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원 부분에 체육시설을 절대 설치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법상으로. 근데 이런 부분을 알면서도 예산 편성을 또 그렇게 해가지고 지방재정법 36조 위반 법령에 위반하는 것은 예산으로 집행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 부분으로 일단 기관 경고 조치가 떨어졌고 권고 처리가 2개가 났는데 주민 의견 수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론조사를 편향적으로 그 자신들의 용역 사업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바꾸는 과정에 대한 절차를 지적한 내용이고요. 또 나머지 하나 개혁 관련해서는 원래 서울시에서 그 백년 힐링 테마파크 공원이라고 그 사업을 진행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 이제 서울시와 전혀 협의 없이 서울시 협의 과정에서 건의사항 정도로 건의한 내용을 이제 서울시가 모르게 은밀히 진행한 사업이라 해서 네. 이제 기관의 권고 조치로 네. 다음부터는 상의를 해라라는 식의 네. 권고 조치 그렇게 해서 총 3개의 처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예. 공원도 그렇고 사실은 네네.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려고 예. 했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와 상의를 하지 않았다 네. 이런 그렇죠. 내용들 네.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경우는 사실은 처음 봐서 네. 저도 처음 봤습니다. 네, 이거. 이렇게 네. 좀 약간 네.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요.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주민 감사 청구 내용이 잘 나와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네, 감사드립니다.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네네. 구청에서도 이걸 예. 귀 기울여 듣고 이 사실은 장소가 이제 어느 쪽으로 지금 얘기가 듣고 있죠? 지금 그 서대문 그 문화체육 네, 회관 뒤쪽에 네, 네. 홍현초랑 명지초 사이의 공간인데요. 네. 사실 그 공간도 이제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랑 사안이 같고 네. 이 구청에서 창고를 보유하고 있긴 하나 협소해서요. 네. 그 지을 수가 없는 입장이고
강제적으로 짓는다고 했을 때도 약 6,000제곱미터, 즉 6홀 규모의 골프장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이쪽에서 변경 계약안을 내기 전에 서울시 분들하고 제가 만나 뵙고 네. 진행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먼저 개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학부모님들은 조금은 안심을 해주시고요. 네. 무슨 일이 있으면 상의를 하러 꼭 좀 들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이제 이제 홍은동까지 이제 나가시고 네, 예. 논골을 넘어서 네.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학부모님들 움직이실 때 네. 뭐 일테면은 뭐 서류적이나 네. 뭐 행정법적이나 네. 이제 어렵게 찾으셔야 되는 것들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네.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쉽게 파일로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 네. 꼭 좀 예, 들려주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네, 그 위에다 또 하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네네네. 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예, 특히 예, 맞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예, 예, 그쵸.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좀 이야기를 감사 청구 네. 내용까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음악 하나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 건데 네. 혹시 어떤 노래 듣고 싶으신가요? 곡을 하나 선곡을 해왔는데요. 그 마을 지킬 때 그 뭐 항상 최선을 다했는데 제 흔들 때마다 그 응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서대문구 내 주민분들하고 동네 어르신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데서 이제 힘과 용기를 얻었던 곡입니다. 많은 분들 생각하면서 노래 속에서 조금씩 힘과 용기 얻고 끝내는 일어섰다고 말하겠다는 다짐을 오늘에서야 전합니다. 박혜원이 부릅니다. Stand up for you. 어느 날 시작됐죠. 이 순간을 위해 살아왔죠. 오랜 시간 늘 그려왔던 꿈보다 빛이 나요. 다시 난 깨달아요. 내가 숨을 쉬는 이유인 거죠.
stand up for you. I sing for you. I stand up for you. 네, 제가 이 노래를 처음 들어가지고 아, 예. 중간에 끝난 거예요? 막 이런 네,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네, 그쵸. 그렇습니다. 명곡입니다. 잘 듣고 왔고요. 예. 네, 또 그 음악 나가는 사이에 또 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뭐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야기 못다리가 제가 많습니다. 네, 예. 그러게요. 앞으로 네네.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찾아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고요. 지금도 많이 오고 계시고요. 네, 예, 당분간은 좀 쉬고 싶습니다. 네, 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 예. 네,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제발 편의점 앞에서 잡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잡으실 것 같은데. 아, 예, 예.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뭐 네네. 동네 이제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나 네네. 이런 얘기 언급해 주셨는데 네네. 되게 많은 분들, 다양한 분들이 파크 골프장을 막기 위해서 애쓰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억에 그쵸. 남는 분들이나 혹시 에피소드 같은 거 기억에 남으시면 일단 기억에 남는 분들은 제가 그분을 꼭 언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 단지에 살고 계시는 최순희 님이시라고 그 독립유공자 출신이신데 네. 한쪽 다리가 불편하세요. 네. 근데 땡볕에서 나가가지고 혼자서 서명을 받겠다고 그 삼거리 차 지나는 위험한데 한가운데 서서 서명을 받으셨거든요. 네네네. 수기 서명을. 그래 제가 감사 청구 서명서 나올 때까지만 좀 안 하시면 안 되겠냐 그런데도 이 미력한 힘이라도 돕고 싶다 하셔가지고 그 불편한 다리 이끌고 항상 솔선수범해 주시고 저도 좀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분 보면서 힘도 많이 얻었고요. 네네. 네, 그리고 그 동네 아이들이 와서 예, 조곤조곤 하면서 삼촌 지켜주세요 그러는데 네네네. 네,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만 아무튼 뭐 그런 응원들 네. 하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그 저희 공원에서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사랑하고 애용하는 곳이라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한 그 농골 봄봄봄 축제가 아니지 싶습니다. 그 네. 가장 큰 후원사시죠 서대문 FM에 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개국 100일 그를 네. 맞이해서 네. 그 농골 봄봄봄 이 축제 후원사에 직접 이 축하 멘트를 전하게 된 걸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네. 저희 또 유튜브에 네네. 보시면 아마 있을 네네. 텐데 예, 예. 생중계 하기도 했었죠. 농골 봄봄봄 축제. 네. 제가 노래 부른 부분은 제발 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봤어요. 그때 아 예. 네. 인상적으로 기억을 하고 예. 있습니다. 어르신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제가 그 잘 부르는 노래보다는 흥을 띄울 수 있는 노래를 택하다 보니 네.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아니에요. 네. 그때 제가 상황이 네. 그 현장의 일을 한 4-5가지를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박자도 안 맞고 뭐 그 엉망진창이었더라고요. 제발 안 찾아보셨으면은 예. 이러면 또 궁금하셔서 또 아니, 찾아보시지 아닙니다. 않을까 설마 싶은데. 그런 이야 하시겠습니까? 네, 어쨌든 그때도 많은 주민들이 나오셔가지고 음악 그쵸. 노래 부르시고. 네. 뭐 기연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축제지만 네네네. 이제 동 주민들이 이제는 다 같이 함께 하셔가지고 좀 더 큰 축제 그리고 그 뭐 1, 2동 다 아우를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명소 같은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희도 기대가 되고 네네. 저희도 또 불러주시면 가서 당연히 그 네. 1대 후원사는 쭉 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그죠. 있습니다. 예. 네. 가서 또 생중계하고 네네네. 촬영하고 그렇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 네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어느새 또 시간이 다 돼서 아, 예. 급하게 마무리. 네, 앞으로 또 어떤 계획 음,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은 지금 그 뭐 저희 파크 골프장과 동일하게 어떤 구청의 행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이제 감사 청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고무적인 결과가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상의를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런 일들을 도와드리고 있고
뭐 실제로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횟수로는 예, 뭐 비공식적이지만 예, 가급적이면 조심스럽게 네. 예, 알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는 네. 지금 거의 한 95% 이상 지금 저한테 살짝 알려주세요. 예예예 완성이 돼 있고요. 네. 많이 긴장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네. 지역 주민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이번 기회를 벗삼아 새로운 행정을 할 수 있는 지표를 여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네. 그 앞으로도 이제 이런 어떤 반대 운동이나 이런 행정 절차에 맞서는 경계선에 계신 분들에게도 꼭 이 더운 여름에 지치지 말고 힘내시라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연락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그건 예상 못했는데요. 저희 신통 개발 벌써. 관련해서 예약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바로 가도 되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주민분들이랑 함께 또 의미 있는 일도 많이 하시고 또 좋은 동네를 만드는데 또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떠셨어요? 방송 해보시니까? 긴장되고 그랬는데요. 역시 메인 앵커는 다르다라는 것이 역시 정설이다. 네. 하면 할수록 편해져가지고 네. 잘 리드해 주셔서 너무 편하게 녹음 잘 마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저도 재밌었고요. 네네. 즐거웠습니다. 네, 아마 감사합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네네. 재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신청곡 들으면서 좀 인사 이제 또 하려고요. 1부 마쳐야 돼서. 네네. 네. 뭐 이례적으로 원래 1부 끝에는 그냥 원래 선곡하는 방향이 나왔는데 이번엔 제가 또 건의를 드려서 예, 짧게 곡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올해 큰 수해 겪으면서 이제 많은 안타까운 희생을 접했었는데요. 그로 인한 상실을 겪고 있을 희생자 가족분들에게 작은 위로나마 건네기 위해서 선곡해봤습니다. The Cross Don't Cry. 더 크로스의 Don't Cry 들으면서 저희 김희철 선생님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잊지 않았기에 울지 마
서로 사랑하기에 이제 안녕 천천히 그리고 영원히 So you don't cry for me 세월 지나도 난 변하지 않아 And then I cry for you 이 밤 지나면 이제 안녕 So you don't cry for me So you don't, so you don't, so you never dream my high And then I cry for you 이 밤 지나면 이제 안녕 널 사랑해 널 사랑해 영원히 널 사랑해 널 사랑해 널 사랑해 언제나 영원히 널 사랑해 널 사랑해 널 사랑해 언제나 영원히 널 사랑해 널 사랑해 널 사랑해 언제나 영원히 널 사랑해 널 사랑해 널 사랑해 So you don't cry for me 2부에는 또 새로운 게스트분 모셨고요. 일단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한마음의 집 원장 최동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동표 선생님은 한마음의 집을 운영하시기도 하고 서대문에서 사셨나요? 2001년부터 네. 지금 현재까지 살고 있고요. 네. 정신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하면서 서대문에서 토박이는 아니지만 반토박이처럼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 20년 넘게 20년 사셨고 그렇죠. 25년 가까이 25년 예. 가까이 되셨고 한마음의 집은 언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정신보건법이 1995년 12월 달에 통과돼서 네. 서대문구가 정신보건사업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2001년도에 서대문구 홍원 2동에 네.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살다가 올 3월 4일 날 LH 주택공사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는 그보다 조금 낮은 곳으로 두 단계 낮은 곳 서대문구에서 제일 좀 뷰가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앞에는 북한산, 뒤에는 안산, 양 좌우로 인왕산, 백년산. 네. 그래서 저희가 한마음 공원이라고 그 명칭을 했는데 너무 뷰가 좋은 곳으로 이사를 와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네, 올해 또 한마음의 집 원래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셨고 한마음의 집도 2001년에 시작을 예, 예. 하셨다고 합니다. 한마음의 집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소개를 조금 자세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마음의 집은 정신장애인 재활시설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크게 나눠서 이용시설, 입소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분류가 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공동생활 가정이라는 명칭이 이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생활 생활 가정. 가정이요. 예, 예. 예. 지적장애나 발달장애, 정신장애, 뭐 노인 공동생활 정도 다 있지만 분야별로 저희 집은 정신장애인들, 그러니까 이건 지적장애하고 정신장애 구분이 확실히 들었는데, 지적장애인들은 뭐 발달장애라는 선천적이고 네. 우리는 후천적이 많죠. 그래서 일단은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력이 있고, 네. 그다음에 스스로 재활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사람, 또 약물 관리가 스스로 되는 사람, 또 가족의 지지가 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고, 특별한 것 중에서 하나는 일상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이 의뢰를 오죠. 네. 의뢰를 오면 저희 집에서 이제 서로 입주 계약서를 맺어서 단위별로 보통 평균 요즘은 2년 보통이고, 그리고 2년 동안에 이제 살고 좀 더 적응 기간이 더 필요하다, 사회에 재활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필요할 경우는 1년 단위로서 3번을 연장해서 5년까지 살고 있었고요. 옛날에는 3년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네. 근데 이게 2021년도에 4월 24일인가 그 복지부 시행령이 좀 개정이 되면서 네네. 최근에 와서 이제 5년이 됐던 거고요. 옛날에는 최장 3년밖에 못 살았어요. 그러면 지금 한마음의 집에서 이제 생활이 가능하시고 약물 관리도 가능하시고 또 이제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몇 명 정도 살고 계세요, 지금은? 현재 정원이 9명이고 현재 8명이 여덟 살고 명.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게, 옛날엔 60대까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철대가 주거 선택권이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자기 결정권이 있고, 그다음에 가족들의 지지 또 필요하지만 절대 여기 들어오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약물 관리가 스스로 되고, 그다음에 충동적이거나 위협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서가 있어야만이 네. 지역에 살 수 있고 재활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충동적이거나 위협적이거나 약물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좀 병원에 더 있다든지 또 요양원에 간다든지 또 그런 식으로 적응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거죠. 저도 한 번, 두 번 가본 적이 그렇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네. 와서 처음 오셨을 때 사진 찍고 네. 그 탐방해서 기억이 지금 몇 년 전에 나는데 네, 네. 어제같이 생생하게 납니다. 추억 속에 한 장의 그림인데 네. 5, 6년? 5, 6년이 넘었을 것 같아요. 한 넘었을 2000,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처음 방송했을 때 동네 탐방해가지고 온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 마을버스 타고 예, 올라가서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높아가지고 올 때마다 이렇게 높은 곳이 있었나. 근데 요즘은 조금 2단계가 낮아져서 네. 올라오시고 뷰가 좋고 나니까 다 피로가 풀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렇군요. 네. 서대문 FM 방송도 무지무지하게 발전을 했는데 이렇게 그 2단계 내려오는데 2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예. 좋은 곳으로 더 이사를 하셨다니 다행이고, 저도 한번 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네. 그 동네 오픈하우스라고 해서 보통 이렇게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날인데 네네네. 아직 그 이사를 정확히 다 했는데 좀 정리가 조금은 덜 된 부분이 있고, 오늘도 누수 공사, 옥상 또 공사 뭐 이런 사소한 그 공사들이 네. 많아서 좀 완전히 정리가 되면 지역 주민들을 떡도 돌리고 같이 그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그 공간을 개방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 장수경 대표님도 오셔서 한번 차 한잔 마시고 네.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북한산 뷰가 네. 너무 좋아요. 네, 저희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네. 이 한마음의 집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전반기에 좀 어려운 일이 있으셨어요. 그거는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공동생활 가정이 지역사회에서 많이 필요한 게
현재 사실인데 한 서울 시내에 한 57개 정도 지금 20년 정신보건법이 통과한 지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데 네. 57개밖에 그거 없거든요. 없는 지역구도 많고. 네. 근데 한마음의 집이 시범사업 하면서 그래도 공동생활 가정 부분에서 선두 역할을 해왔는데 아까 거주 기간이라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 이제 오래 살다 보고 그런데 나가야 돼요. 퇴소를 해야 돼. 퇴소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네. 예를 들어서 가족이 살 수는 없고 또 혼자 살기는 어렵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가 마련을 해줬던 거고 공간 제공을 지원했던 거고 네. 그 가족의 동의나 본인 선택권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에서 그 살게끔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생활 여기 홍원동에 적응하고 프로그램 적응하면서 직장도 다니는 사람들이 고시내 있는 것보다는 또 자기들끼리 좀 조금 그래도 아는 사람들끼리 동병상련이라고 네네. 같은 병 아는 사람끼리 의지하면서 사는 것들이 네. 도움이 돼서 본인 동의하에 가족의 동의하에 살게 해줬던 것이 수용 관리했다 정신보건법 72주 위반 정신보건법 26조 미인가해살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대문 보건소가 저를 경찰에 이제 고발했던 사건인데 한마음의 집하고는 좀 별개인 공간에서 살게 했다는 겁니다. 네. 하나는 이제 보건소장이 얘기하는 것은 26조 71조인데 하나는 한마음집 2층에 2층이었죠. 예. 그다음에 한마음집 바로 맞은편에 네. 한마음집이 주거 공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2019년 20년에 그 이사 가야 할 어려운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사비를 들여서 강미빌라 맨션이라는 그 제 개인 주택을 만약에 이사 가라면 그리 이사 가야겠다. 마지막 보루를 해놨던 것을 방이 비었던 것을 우리 퇴소원 회원이 살게끔 해준 것을 그것도 개인 임대차 주택 절절하게 법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을 미인가에서 수용 관리했다. 근데 실제 그 회원은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서 사례관리, 약물관리를 한 게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2층도 마찬가지고 사랑마을 정신과라는 데서 사례관리, 약물관리 다 했고 본인 스스로 해서 살았다는 것 증언도 본인들이 하고 네. 판단해서 내가 했다. 스스로 살았고 현재는 네. 경찰에 서대문 경찰에 고발됐다가 다시 검찰로 갔다가 보안 수사 요구를 해서 서대문 경찰서에서 있고요. 요 일로 인해서 이제 보건소장이 그 의회에서 발언한 것들이 판단력이 정신장애는 판단력이 없다는 그 정말 엄청난 발언을 해서 그게 이제 국가인권에 네. 진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의 그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제가 서대문 보건소에 25년 가까이 있으면서 한 번도 민원 내지 않았는데 민원을 많이 냈다. 지역 주민 민원 냈다. 그것도 제가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정보공개 청구해서 정보공개 청구해서 제가 받은 것이 0건이에요. 15건이나 이번에 그 나온 것은 제 사건으로 인해서 사건으로 인해서 구청장에 바란다. 이번 그 제 문제로 해서 지역 주민들 올린 것이 15건이고 민원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증명할 수 있고. 지금 민원이라고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 사건 이후에 보건소와의 갈등 이후에 이제 다른 주민들이 이렇게 바란다고 올려주신 거고 주민도 있고 뭐 이제 전문가들이 가족도 있고 네. 당사자도 있고. 네네. 이 사건 이전에는 한 건도 없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건 문서로 받았어요. 네. 근데 보건소장은 제가 막 영화 때문에 민원을 많이 넣고 영화도 7편 영화 만들면서 내가 막 돈만 요구하는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오인이 되고 오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밝혀져야 될 듯 합니다. 저는 절대 보건소에 영화 만든다고 돈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네. 지금 저희 뭐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유튜브에도 보시면 보건소장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정신장애인은 판단 능력이 없다라고 이제 발언하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 좀 악의적으로 보건소에서 혹은 좀 그렇게 하고 있는 바가 없지 않다라는 전반적인 의견이 그렇고요. 지금 인권위에도 올라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해결이 되셔가지고 해결되겠죠? 해결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하고도 금방 오기 전에 또 만났는데 저를 잘 알고 저희 집에서도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이미 이 사건은 다 공개가 돼 있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과잉 행정이지 않나 같은 공무원도 서울시 공무원 이건 아니다 고발 건까지. 근데 그 그쵸. 본질을 뜯어놓고 보면 본질적인 거고 보이는 현상은 달라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살아야 되는 건 맞고 탈환화 탈시설화 돼서 그 해야 맞고 본인의 선택권이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헌법에 보장된 주거권을 정말 보건소가 정신보건법 72조 26조를 들이댄다는 것은 시대적이고 좀 맞지 않다. 제도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거고 보건소 그 팀장님 뭐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니까 거론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공무원이니까요. 뭐. 뭐 이미 다 공개가 됐으니까 네네. 전용옥 팀장 네. 보건소장님이 지금 현재 돌아가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서울정신재활시설비 회장하면서 직접 서울시 지원주택이나 자립생활 지원주택 조례 만드는 데 참여를 해서 돌아가는 상황을 아는데 그런 부분이 서로 소통이나 공감함 능력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뭐 혹여라도 기관에서 잘못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뭔가 개선 조치를 하거나 보건소가 뭔가 어떻게 바꿀 수 있도록 권고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야지 고발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 게 없죠, 그냥. 없죠. 전 처음 봤어요, 이번에. 아니, 보건소가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될 주체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를 고발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자신의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를 오히려 보여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도 아니고 저희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시각도 많이 바뀌고 있고 그동안 바뀌어 왔는데 그런 현실적인 변화들 그런 것들을 좀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했고 여러 기사들 뭐 경향신문이나 이런 기사들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80년대 때 사고방식이면 그때의 사고방식은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2020년대 정신보건법이나 당사자들도 혼자 살면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죠. 국가가 어떻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제도를 만들어가서 시스템을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더 우리 사회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들을 이해하고 공감해서 제도적인 시스템을 좀 완성해 가야 되지 않을까. 강압적이고 그 심호로 이렇게 밀어붙이려는 그 강압적인 행정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해서 좀 개선해 나가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되어야 사회적 이번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네. 사회적 그늘이. 네네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얘기하고 있는데요. 신청곡 듣고 와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길라의 나무와 새 최정표 원장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저희 신세가 비슷해서. 최정표 원장님의 예. 신세와 비슷한 노래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진달래가 곱게 피던 날 내 곁에 날아오더니 작은 날개 가만히 접어서 내 마음에 꿈을 주었죠. 이젠 서로 정이 들어서 떨어져 살 수 없을 때 외로움을 가슴에 안은 채 우린 서로 남이 된 거죠. 시lu게 부르던 날도 어느덧 다 지나가고 내 모습은 이렇게
박길라의 나무와 새 듣고 왔습니다. 한마음의 집이 지역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한마음의 집이 지역 홍원동에서 살면서 저희 정신장애인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도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지역 주민들이 지금은 이사 잘했다. 그리고 좋은 데로 가서 참 좋다. 이런 반응을 많이 보이고 이사 한번 하면은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는데 수리하는 데나 모든 것을 도움 주신 분들이 기억에 남고 특히나 정말 기억에 남는 감사한 것은 희망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지금까지 힘내라고 같이 해준 후원자 인천에 사는 이 시간에 말씀드리면 윤선의 후원자님 정말로 네. 생명수 같은 분이었고 한마음집 월세도 못 내가지고 쩔쩔매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주었고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돈이 없어서 쩔쩔맸었는데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도움을 주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다음 추천해서 아름다운 상을 받게 한다면 좀 추천하고 싶은 분인데 지금은 연락을 해도 또 답변이 없고 그래서 만약에 이걸 듣는다면 너무 감사한 마음을 한마음집 회원들과 함께 전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어렵고 힘든 고통 상황이지만 보건소와 관계 이 부분은 잘 해결되고 이것이 해결돼야 정신장애의 꿈과 희망이 되고 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정신재활시설이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생활이 될 것이다. 함께 생각하고 함께 일하고 다만 생각, 사고, 감정이 틀린 것이 아니라 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보듬고 껴안고 토닥토닥 하면서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멀리서도 도와주신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한마음의 집이 계속 돼야 되고 계속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어느새 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지막 소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망은 아픈 마음이 빨리 나서야 될 것 같고 정상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한마음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마음의 집이 지역에서 정신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또 대한민국에 희망을 주는 공동생활 가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크고요. 앞으로 그 꿈을 위해서 정신장애인들의 생각과 사고 감정을 문화 여가 생활을 통해서 또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최동표 원장님 신청곡 들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지금까지 가치나 비전을 가지고 했던 노래가 안치환 씨의 그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웁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평등, 자유, 선택권이 보장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내려오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스며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듬는